네, 그럼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김성준 위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이웃 사촌. 이웃사촌? 네.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 삶의 범위가 국가의 경계를 넘고 대륙의 경계를 넘죠. 이것이 또 생활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지난 세월까지 질병을 극복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온 세계는 정말 이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웃 사촌이다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말 실감을 합니다. 맞아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닌데 이렇게 네. 여파가 큰 걸 봐선 정말 전 세계가 이제 이웃사촌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경북에서는 아직 확진자는 없습니다. 근데 의심 증상 의심 신고와 관리 대상자는 있는데요. 경북의 의료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심 신고자는 바로 음압병실에 이렇게 격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북의 음압병실은 충분한가요? 코로나19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 보건소 등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면 주거지와 가까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실, 즉 음압병실이 있는 곳에서 옮겨서 네. 검사를 받게 되죠. 우리나라의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161개 병실에 198병상이 있고 그중에서도 대구 경북 관내에는 경북대학교 병원에 5병실 5병상 그리고 대구 의료원에 3병실 5병상이 있고 또 경북 관내에는 경주시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3병실 5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지정 음압병실 외에도 시도 지정의 음압병실이 전국에 53곳에 189병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타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300병상 이상의 민간 병원에도 460병상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 합치면 전국에 847개의 음압병실이 있는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압병실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한 그렇죠. 병실인 거잖아요. 예. 얼핏 들으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면요, 이렇게 코로나19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경북에서 민간 기관에서 이 검사할 수 있는 게 한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또 감염내과 전문의가 2명에 불과하다는데 이 정도면 윤 의원님 좀 열악한 거 아닌가요? 민간 검사 기관이라는 것은 일선 병원에서 진단 검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내에는 검사 기관이 없지만 도민들께서 뭐 진단을 못 받거나 이렇게 뭐 그런 우려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진단 시약을 2종을 개발 승인했고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1만 명을 동시에 이렇게 하루에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염려가 안 되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역학조사관이나 감염내과 전문의 같은 방역 인력이 부족한 건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이게 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이제 코로나 현재의 그 언론 기사들이 똑같습니다. 이 방역 전문가 부족의 총량도 똑같거나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중앙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도 각급 조사관, 이제 의사 면허를 소지한 각급 조사관이 법정 정원이 7명인데 3명뿐이고요. 이 3명도 3년 계약직이랍니다. 그러니까 의사 면허 소지하신 분들이 잘 지원을 안 하시나 봐요. 뭐 그런 상황이고 경북에도 법정 정원이 이제 역학조사관이 3명인데 2명뿐이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관문인데도 역학조사관이 1명도 없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감염내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이제 300병상당 1명을 법정으로 두게 돼 있답니다. 미국은 60병상당 1명인데 우리나라가 5배가 적은데 그마저도 감염내과 전문의가 이게 돈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일선 병원에서 뭐 산부인과 의사가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북에도
포항에 이제 성모병원에 한 분 계시고 없고요. 다른 뭐 수도권에 한 70%가 몰려 있고 대부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검사 기관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얼핏 경북 사람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경북은 청정 지역이라 괜찮아.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걱정을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적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서울 살다가 이사 왔습니다. 청정하다 그래서. 네, 이사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뭐 졸업식을 취소하거나 축소했고요. 이제 개학 때인데 개학이나 개강도 늦추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문제는 경북에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1, 2주 연기한다고 될 문제인가 이대로만 있어도 되나 싶거든요.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을 위한 뭐 특별 관리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고요. 네. 뭐 일반 국민하고 동일하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이 무려 7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국내에 들어온 외국 유학생의 44.4%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은 중국 출신 유학생에 대해서 휴학을 권고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격 수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면은 입국을 자제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떠냐 하면은 한 4,300명 정도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 대구에는 634명, 경북에는 301명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잠복기 14일이 지나서 관리 대상에서는 해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학을 앞두고 네. 이번 달 말에 3,300여 명이 이제 입국 예정인데 이들에 대한 관리는 각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를 주최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동대학교가 다른 일반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특정일 그러니까 26일 날 가능하면은 들어오게 하고 네. 그 유학생들을 공항에서부터 학교 기숙사까지 이래 특별히 모시고 와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근데 이렇게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긴 한데요. 학교에서 이걸 다 중국 학생들을 관리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학생들을 격리해서 수용해야 되는 그런 장소도 마땅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기숙사가 보통 일실 2인으로 입실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이제 기숙사를 이용하던 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뭐 그런 편리를 좀 봐달라는 부탁을 하겠죠. 학교 측면에서. 네. 그래서 1인 1실로 그다음 기숙사 내에서만 생활을 하게 하는 그렇게 지침을 두고 준비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중국 학생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학교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대학생들은 이렇게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경북 지역에 보니까 286개 학교예요. 보건교사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4주 동안만 한시적으로 간호사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앞서서 윤민우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언론에서 좀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경북 지역 학교들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학교 1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상당히 작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이 보건교사 한 명이 봐야 될 학생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보건교사가 권역을 둬서 이 권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생들을 진찰하고 보건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좀 간호사들을 보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우선 모든 학교에 2월 말까지는 경북교육청에서 배치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끝나고 나서 경북 관내 모든 학교에 1학교 1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네.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나. 오히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없애고 통폐합하는 논리로 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자체에 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나 오히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학교에 600명의 학생이 있는데 보건교사가 1명인 학교가 있다면, 그리고 10명인 학생이 있는 학교에 학교 5군데를 보건교사 1명이 순회해서 본다면 어느 쪽이 더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살필 수 있을까?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김상진 위원님의 결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정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 불편을 감수하고도 마스크를 끼고 정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보면 결국 이것은 내 자신의 건강을 살피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이웃의 건강에 대한 염려에서 적극 이렇게 정부의 어떤 대책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라면은 코로나19도 무난히 극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한 윤민우 위원님의 결담 이어가 볼까요? 과유불급, 면역도 지나치면 합병증 걸려요. 무슨 뜻인가요? 예,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사태가 지나고 나서 대한감염학회에서 메르스 백서를 냈거든요. 메르스 연대기라고 하는 백서인데 그 백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 국민이 인터넷 앞에 붙잡혀 있었다. 그 당시에 메르스 괴담이 퍼지고 또 정치권이 서로 공방으로 혼탁하고 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포가 확산되면서 단순히 질병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당시에 돌았던 말이 뭐냐면 당신이 메르스에 걸리면 감기를 앓고 말지만 사회적으로 당신을 죽일 거야. 이런 말도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는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여야 정치권도 그렇고 차분하게 그리고 국민들도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공포가 전파돼 가지고 과민 반응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회적인 합병증이 걸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관도 낙관도 지금은 경계해야 될 딱 그 시점인 것 같은데 경북에 보면은요, 근데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북에 아무리 확진자가 없고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언제 생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웃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지낸다고 봐야 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네. 안동과 그리고 대구와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은 99%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네. 대구는 한 50% 정도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안동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을 제가 한 100여 명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한 명도 마스크 쓴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중요성을 조금은 아무래도 사람과 거리가 멀고 이렇게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덜 쓰는 것 같은데 우리 17번 확진자, 그러니까 대구를 다녀갔는데 이분이 탔던 KTX 열차 안에서 경북도청 공무원이 같이 탑승하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접촉자가 됐었는데 17번 확진자가 본인이 발열 증상이 나고 기침이 나고 난 이후부터 자진해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녔다고요. 그것이 신종 코로나19가 감염되고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성이었죠. 마스크 한두 장도 아니에요. 만 장도 아니고 105만 장 사재기가 또 적발이 됐어요. 지역 이름은 좀 빼시지. 의성에 사는데. 예. 의성에서 마스크 이 105만 장 때문에 분명 의성에 못 오시면 구하실 사실 수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의성에 오시면 사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안동에서도 구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본보기로 105만 장 사재기가 도내에 적발됐는데 사재기 품귀 현상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미국도 약국에 가니까 없어요. 없고 아마존이라고 미국의 가장 큰 쇼핑몰에 한 장에 10만 원에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스크나 개인 방역 용품에 대한 사재기 같은 이제 시장 교란 행위가 철저히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의성이나 뭐 안동이나 이렇게 제 주변에 봐도 마스크를 사재기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국이나 뭐 문구점이나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긴 하는 것 같은데 전화해 보면 마스크 있냐고 그러면 오시라고 뭐 한 장당 바로바로 또 10만 채워지나 원에 봐요. 파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저는 이제 이것을 단순히 사재기를 막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 당시에 메르스 괴담이 퍼지는 그런 공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통제를 했다 이렇게 저는 정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사재기가 우리나라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발생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우리 이제 원 의원님이 뭐 거론하지 말자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바로 옆 동네에서 이런 제조업체에서 사재기 한 거에 대해서 저는 흥분을 조금 가라앉힐 수가 없고요. 네. 문제는 이 제조업체 창고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명 박스가리를 해서 105만 개를 그거 시가가 7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걸 갖다 중고 사이트에 뻥튀기를 해서 14억에 올려놔놓고 이게 식약처 이제 조사단한테 적발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만이 아니에요. 수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다른 제조업체는 39만 개를 갖다가 인터넷 사이트에는 품절이라고 이래 올려놔놓고 뒤로 이제 파는 이런 행위들. 수법도 굉장히 뭐 다양하고 하루하루 진화가 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재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니까 정부에서 1976년 이후 44년 만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해서 긴급 수급 조정 장치를 지난 12일 0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산자, 판매자가 그러니까 일일 생산한 양, 판매량, 판매 단가를 갖다가 식약처에 매일 보고를 하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이 매점, 매석, 사재기 이런 게 뭐 건절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거다. 예. 이철우 경북도지사 요즘에 업무 1순위가 이 코로나 대응에 둘 정도로 바이러스 확산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유독 포항하고 경주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인 대책은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특히 그 경영이 어려워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공장이 멈추거나 중국의 수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지금 생산을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필수 부품도 수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현대차와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상당수가 경주와 포항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때문에 이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300억 원에서 1,200억까지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 수출 기업과 이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문제는 북부 지역에는 이런 기업들은 없잖아요. 이 피해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로 잡히지 않는 관광이나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사람이 몰리는 곳에 잘 오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좀 높여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기업체에는 지방세 신고와 뭐 납부를 유예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 피해를 입증하는 게 소상공인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좀 빨리 잡혀야 될 텐데 이달 안으로는 잡혀야 될 텐데 3월까지 가면 정말 지역의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후보자들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총선에도 영향이 많이 있겠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과의 어떤 접촉면을 넓혀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악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이 하나로 손아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먹끼리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역시도 유권자들의 마음에 닿을까 걱정도 되고 또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렇게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통해 가지고 막 바람도 일으키고 하는데 이런 행사들이 전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입장이고 특별히 또 이때까지 정치를 해온 입장, 현직 입장이나 또 출마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그나마 또 덜한데 완전한 신인들은 정말 이름 알릴 기회, 또 얼굴 알릴 기회가 거의 차단되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각 관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 또 사회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후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속이 타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19가 참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맞네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한 윤민우 위원님의 결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방역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제도와 법률 준비에 힘써주세요. 결단과 결어가 다 아주 다 캠페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